제1강 조경 일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조경 이론 과정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경 일반, 조경의 뜻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경이란 무엇이냐? 조경이란 정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5개 공간을 기능적 미적으로 꾸미고 가꾸는 일. 단순히 나무를 가꾸는 일이 아니라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을 포함해서 광범위한 5개 공간을 꾸미고 가꾸는 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파고라, 정자, 벤치, 분수, 폭포 이런 것도 전부 조경의 영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넓은 의미의 조경, 이것이 바로 조경의 원래 개념입니다. 정원을 포함한 광범위한 5개 공간을 다룬다. 그래서 조경가가 이거를 수행을 하죠. 좁은 의미에서는 그냥 집정원을 가꾼다. 이거는 정원사가 수행을 하죠. 그러면 조경가와 정원사는 같은 거냐? 같지 않다라는 거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경에 대해서요. 미국 조경가 협회에서 정의를 내린 게 있죠. 미국 조경가 협회 중요합니다. 1909년에 조경은 인간의 이용과 즐거움을 위하여 토지를 다루는 기술이다. 이용과 즐거움이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용과 즐거움. 굉장히 단순하죠. 75년에는요. 조경은 실용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목표를 둔다. 조경은 자원의 보존과 효율적 관리를 도모한다. 조경은 문화 및 과학적 지식의 응용을 통하여 설계 계획하고 토지를 관리하며 자연 및 인공 요소를 구성하는 기술이다.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한 것은 75년입니다. 1909년은 그냥 단순히 이용과 즐거움만 얘기를 했어요. 서로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이 차이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여기에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현대 조경의 아버지라는 말을 듣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조경이라는 용어를, 조경가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뉴욕의 센트럴 파크를 설계를 했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센트럴 파크를 설계해서 조경은 자연과 인간에게 봉사하는 분야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프레드릭 로 옴스테드, 그냥 줄여서 옴스테드라고만도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현대 조경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우고 있습니다. 다음, 조경교육의 시작. 1900년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조경학과가 신설이 되었다. 우리나라는요, 좀 늦었죠. 1970년대 초반에 조경이라는 말을 처음 쓰기 시작했어요.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국토의 자연훼손에 대한 반성으로 원상복구해야죠. 파헤쳐진 국토를 원상복귀하는데 그게 바로 조경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73년도에 서울대, 영남대에 조경학과가 만들어졌고요. 서울대에 환경대학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다음, 동양삼국의 조경 용어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그냥 조경입니다. 중국과 북한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그냥 같이 원림, 중국 따라간 거예요. 일본은 조원, 일본은 인위적인 조경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조원이라는 말을 썼고요. 영어로는 랜드스케이프 아키텍처라고 불렀죠. 이렇게 부르죠. 우리나라는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궁궐의 정원을 맡아 관리하던 해당 부서가 있었습니다. 고려시대는 내원서, 조선시대는 장원서. 이거를 암기하실 때는 우리가 내장 이렇게 암기하면 되죠. 다음 조경가의 자격을 보도록 할까요? 네, 조경가. 일단은 좋은 말만 다 쓰면 돼요. 만능 엔터테이너죠. 공학적 지식과 예술적 감각과 사회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5개 공간을 디자인할 수 있는 예술적 감각을 보유해야 되고요. 살아있는 식물을 다룰 수 있는 생물학적 지식도 있어야 됩니다. 인공구조물을 시공 유지할 수 있는 공학적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이용자의 심리파악, 그죠? 네, 심리도 알아야죠. 네, 예를 들어서 노인들을 위한 정원에 어린이 놀이터만 잔뜩 만들어 놓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사회문화적 역할을 고려할 수 있는 인문과학적 지식도 있어야 되고 기타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좋은 조경가가 되겠죠. 다음 조경 수행 단계를 보겠습니다. 먼저 계획, 설계, 시공, 관리 이 순서로 수행을 합니다. 이 순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획은 자료를 수집, 분석, 종합하죠. 어디에 있으며 면적은 얼마며 교통은 어떻게 되고 기후는 어떻게 되고 일조량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수집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 자료를 활용하여라는 말이 나와야 돼요. 기능적, 미적, 3차원적 공간을 창조한다. 우리가 요즘 3D라는 말 하죠.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거죠. 설계를 통해서 기능적, 미적, 3차원적 공간을 창조하는 과정을 설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공.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생물을 다룬다는 점에서 생물을 다룬다. 공학적 지식과 생물을 다룬다. 바로 시공이죠. 그 다음에 식생은 나무와 초화류죠. 이용관리, 시설, 벤치, 파고라, 정자, 분수, 폭포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관리하죠. 계획, 설계, 시공, 관리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조경 양식 일반 정형식. 먼저 정형화된 어떤 건축식이라고도 불리고요. 기하학식. 기하학은 우리가 도형이죠. 도형을 기하학이라고 부르죠. 주로 유럽에서는요. 네모 반듯한 직선, 원호 등을 사용한 정형적인 형태로 만들었어요. 수목은 전정할 때, 전정은 이제 가지와 잎을 깎아주는 거죠. 기하학적 형태를 보입니다. 원뿔정 형태로 많이 깎죠.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많이 이렇게 전정을 하죠. 좀 이런 식도 있고, 아무튼 보기에 좀 인간이 손이 됐다. 자연스러운 형태는 아니다. 그거죠. 기하학적 어떤 도형이나 문양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나무를. 이걸 우리가 정형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요. 정형식도 세 가지로 나눕니다. 중정식, 노단식, 평면, 기하학식으로 나누는데 중정식, 중정이라는 것은 가운데 정원이다 이거죠. 다른 말로 회랑식, 파티오식이라고 부르는데요. 건물로 둘러싸인 가운데 정원입니다. 폐쇄적인 어떤 이슬람의 수도성들이요. 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 노출되기 싫으니까 건물로 가리워진 상태에서 그 안에다 정원을 만들어 놓고 정원 생활을 했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약초도 키우고 이랬던 거죠. 그래서 스페인의 정원으로 건물에 둘러싸인 중앙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슬람의 영향을 받았죠. 이 스페인은요, 이슬람의 한 700년 동안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이슬람, 다른 말로 회교죠. 영향을 받아서 폐쇄적인 형태를 띱니다. 그리고 물이 가장 중요해요.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이에요. 어떻게 여기다가 관수를 할 것이냐.
그래서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물이다. 관수를 잘해. 관수, 배수 이런 거 잘해야죠. 물이 정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중정식입니다. 그 다음에 노단식, 계단식. 이탈리아는요, 경사지가 많아요. 산악지대가 많기 때문에 계단식으로 이렇게 정원을 만들었단 말이죠. 계단식으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계단, 폭포, 열주. 열주라는 거는 줄 맞춰서 기둥을 세웠다 이거죠. 줄 맞춰서. 장식 화분. 그래서 여기 뭐 계단식의 장식 화분 같은 걸 이렇게 놓는 거예요. 화분. 장식 화분 같은 것도 많고 계단식 정원이 많다는 거죠. 테라스를 계단식으로 연결하였다. 테라스는 뭐냐면 건물에 잇대서 만든 공간으로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 주는 거. 요즘 단독주택도 이렇게 전원주택 같은 데 보면은요, 이렇게 있으면 그 바깥에다가 테라스를 이렇게 만들어요. 나무 데크로. 나무 데크로 테라스를 만들죠. 이게 테라스죠. 테라스. 여기다가 이렇게 지붕도 만들기도 하고, 어쨌든 벽은 없고 이렇게 5개 공간으로 집을 짓고 뭐 집에 잇대서 테라스를 만들고, 요게 이제 테라스죠. 건물에 잇대서 만든 공간으로 건물 내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나무 데크 형태로 전원주택에 많이 볼 수 있는 형태죠. 그래서 테라스는 이렇게 그 약간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이렇게 테라스 형태를 계속 연결하면, 우리 테라스형 아파트 아시죠? 테라스형 아파트는 뭐죠? 아랫집에 지붕이 사람 살죠? 아랫집에 지붕이 윗집에 마당이 되는. 여기 이제 뭐 나무도 심어져 있고, 아랫집에 옥상이 윗집에 나무를 심고 정원이 되는, 이런 형태로 우리가 테라스형 아파트라고 그러잖아요. 테라스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산악지형이라서 그렇죠. 어디는? 이탈리아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탈리아는 계단식이다. 다음에 평면기하학식. 다른 말로 르노뚜르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그래서 르노뚜르식. 프랑스는 평야지대가 많기 때문에요, 기하학적인 형태로 어떤 도형 같은 형태로 정원을 만들었다. 그래서 대표적인 조경가가 르노뚜르죠. 앙드레 르노뚜르죠.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프랑스에서는요. 다음, 자, 이젠 자연식이에요. 자연식, 풍경식이라고 그러는데요. 주로 동양과 18세기 영국, 독일, 유럽이지만 18세기 영국, 독일은 우리가 자연식입니다. 이전에는 정형식이었는데 18세기 들어서 산업혁명의 어떤 영향으로요, 오히려 조경에 더 신경을 쓰게 됐어요. 그래서 자연식으로 돌아왔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살리고자 하는 게 자연식입니다. 보면 자연식에도 몇 가지 양식이 있습니다. 전원풍경식, 회유임천식, 고산수식, 이런 것들인데요. 전원풍경식은 18세기 영국, 독일의 넓은 잔디밭을 이용한 전원적 목가적. 목가적이라는 것은 양을 친다는 얘기죠. 양을 친다. 그러니까 넓은 들의 양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풍경. 초지에 양을 먹이는 그런 풍경입니다. 자연 풍경. 전원 풍경식이고, 회유임천식은요, 뭐 중국, 일본 이런 데서요, 숲과 실개천 및 곡선의 수변. 그러니까 물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이 흐르게 하고 중간에 다리 같은 거 놓고 회유하는 거죠. 곳곳에 다리를 만들어 회유를 하는 거예요. 회유.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임천, 그러니까 냇물도 흐르게 하고, 이런 게 회유 임천식이죠. 다음 고산수식. 고산수식은 가장 일본적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본인데요, 불교의 영향을 받아서요, 절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쬐끔해요. 미니어처처럼 아주 쬐끄맣게 해놓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서 즐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조그만 거를 보는 거예요.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이 없어요. 물. 고산수식은 물이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실제 정원과는 달리 정원이 모형처럼 작다. 상징적이다. 그래서 나무와 바위와 왕모래를 썼는데요. 그래서 나무는 산봉우리를 상징하고요. 이거 중요하죠. 바위는 폭포를 상징하고 왕모래는 물을 상징한다. 그래서 강조의 중심은 바위입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나무를 심어 놓고 얘는 산이야. 가운데 이제 바위가 있어요. 바위 너는 폭포를 상징하는 거야. 그리고 왕모래를 깔아가지고 스님들이 여기 싹 이렇게 갈고리 같은 걸로 쓸어 넣죠. 물결 모양으로 쓸어놔요. 모래. 알고 보니까 모래야. 이 바위는 폭포를 상징해요. 바위는 폭포를 상징하고 나무는 산봉우리, 왕모래는 물을 상징합니다. 무엇을 상징하는지 잘 봐두셔야 돼요. 그래서 강조의 중심은 바위다. 이 바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바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축산고산수 정원과 평정고산수 정원이 있는데요. 평정고산수에서는 물도 안 쓰고 나중에는 나무도 없어졌어요. 그냥 나무도 안 쓰고 바위와 모래만 가지고 구성한 것을 우리가 평정고산수라 그래요. 축산고산수는 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도 없어졌습니다. 평정고산수 가서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다음에 절충식이다. 그러면은 한 정원 안에 정령식과 자연식이 동시에 있다. 우리나라 경복궁이죠. 우리나라 경복궁은 연못 같은 게 네모 반듯해요. 그렇지만 자연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절충을 했어요. 조선시대 경복궁은 정형식과 자연식을 절충한 정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조경양식은 왜 이렇게 생겨나게 되었느냐 이런 얘기죠. 왜 생겨났냐. 먼저 자연환경 요인으로 기후와 지형 등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이죠. 우리가 평면 기하학식을 하고 싶어도요. 지형이 이렇게 평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계단식을 하고 싶어도 그 경사지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조경양식이 왜 서로 달라졌느냐. 가장 지배적인 요인은 바로 지형이라는 거죠. 종교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동양은 신선사상이죠. 자, 이거 신선사상이 일단 장수를 뜻해. 장수. 오래 살아야 돼. 오래 살면서 그 탈속세를 해야 되다. 탈속세. 누구나 다 소망하는 거죠? 네. 장수를 하고 싶고 속세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신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국남지나 안압지 주로 이게 뭐냐면은 연못입니다. 연못. 우리나라는 연못을 만들 때요. 연못 한가운데다가 섬을 항상 만들어야 돼. 섬을 만들고 여기다가 정자를 세우죠. 그리고 여기에 뭐 다리 같은 걸 놓던지 아니면 배를 타고 들어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서 차 한잔하고 뭐 술 한잔하고 이런 식으로. 바깥에는 이제 물이죠, 물.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남지나 안압지처럼요. 이렇게 섬을 만들어 가지고요. 섬. 여기서 장수하면서 속세를 벗어나겠다. 우리나라는 신선사상이다. 특히 한국. 한국은 뭐 유교, 불교 이런 게 아니에요. 오래 살고 싶어요. 속세 벗어나고 싶어요. 우리나라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했다. 대표적인 게 백제의 국남지, 신라의 안압지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한번 그 그림 검색해 보시면 좋겠어요. 국남지, 안압지 지금도 있습니다. 그냥 연못이에요. 이 지자로 끝나는 거는 전부 연못입니다. 우리나라의 어떤 종교적, 정신적 요인은 신선사상이다. 가장 중요한 요소죠. 자연환경으로 따지면은 지형이 가장
지배적인 요소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경 양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보시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속세에서 벗어나 장수를 누린다. 신선의 거처를 꾸민다. 가운데에 섬을 만들고 누각, 정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이 십장생, 이거 중요합니다. 십장생 모양의 섬을 만든다. 십장생. 우리나라는 십장생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특히 안압지에 있는 거는 거북 모양의 섬이에요. 거북이 모양의 섬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압지에는 거북 모양의 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양식을 알아봤는데요. 일단 조경 양식을 크게 정형식, 자연식, 절충식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를 먼저 할 줄 아셔야 되고요. 또 정형식에는 또 어떻게 나눴나요? 정형식에는 평면, 기하학식 도 있었고 계단식, 또 중정식이 있었죠. 중정식. 이렇게 요게 이제 평면기하학식이 가장 나중에 나온 거예요. 이게 순서대로 하면은 중정식이 제일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계단식, 그 다음에 평면기하학식. 가장 이제 최근 거부터 적은 건데요. 중정식이 시대적으로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계단식이 오래됐고, 평면기하학식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거고요. 자연식, 아까 회유임천식, 고산수식, 전원풍경식 이런 게 있었죠. 절충식은 우리나라의 경복궁이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신선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십장생 모양을 많이 활용을 했고, 연못 가운데에 섬을 띄웠다. 그리고 조경 양식은 지형이 가장 많은 자연 요건에 어떤 제약 요소로 작용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